자,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부모와 공동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이 언스쿨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가 학교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공동체는 네네.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사회 공동체는 너무 큰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모, 가정과 공동체의 역할의 비중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예,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이들의 그 시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 역할, 부모의 역할과 공동체에서의 어른들의 역할, 그 공동체 멤버들의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역할, 그 비중의 차이. 이건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면 6세까지 네. 나도 그때가 가장 공동체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때가. 네. 왜냐하면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고,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프랑스는 또 이런 게 있대요. 0세부터 3세까지의 그 아주 부모와 아이가 그 라포르 형성이 될 그 시기만 벗어나면 최대한 부모 시간과 아이 시간을 주는, 그래서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여름 겨울이 이렇게 딱 되면 3살 정도 됐는데 조부모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한두 달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엄마 아빠는 사랑 나누고 서로 함께 또 대화도 많이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시간을 갖고, 한 달 후에 3살 이후부터? 네네, 딱 만났을 때 그때 그 끈끈함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게 되게 잘 돼 있대요. 진짜 근데 그게 근데 되려면 이제 그게 가능하면 이제 공동체와 어떻게 또 소통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철학이 대화도 맞아야 많이 해야 되고, 되고, 그쵸. 기껏 아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가가지고 오히려 완전 망가져갖고 오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진 바라진 않지만, 최대한 만약에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함께 또 이렇게 서로 조금씩 이게 도와줄 수 있는, 아이를 잠깐이라도 맡아주고. 정말 힘들잖아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정말 3살 때, 제가 볼 땐 5살 때까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만 기다리면 조금 더 편안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좀 많이 하듯이. 아기 때는 아이 몸이 가벼운데 이제 여러 가지로 감정 통제와 그 잠 통제, 먹는 것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아기 때는, 갓난 아기 때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기초적인 때문에 부분만 힘들고, 애가 이제 몸이 커가면서부터 이제 금방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힘 그때부터. 빼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힘든. 얼마나 진짜 우리도 그쵸. 애들을 그냥 얼마나 던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부모나 이런 친인척 아니면 이웃, 뭐 교회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 시기에는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그 시기에 여기서 근데 전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제를 깔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와 공동체의 역할 비중을 얘기한다 했을 때, 어쨌든 여기서는 공동체가 정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맞는 공동체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단 깔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이상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있다. 철학적으로 네. 건강한 어떤 통일되어 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네, 네.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보자면, 그렇다면은 프랑스의 경우는 3세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비중이 크지만 네. 3세 이후부터는 공동체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는 뭐 이렇게 지금 뭐 책도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 공동체 자체도 다른 거고. 그렇죠. 사회 공동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유치원 교사부터가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충분히 그거를 공동체에 맡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그 현실은 아니기에 예. 약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전 제 생각에는 공동체라는 것은 어쨌든 시기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보다는 처음에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네, 부모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점차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 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또 필요하고, 네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비중의 차이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봤을 때 네. 일찍부터 어떤 이쪽이 더 높다 저쪽이 더 높다 그거를 따지기가 어렵지 않나. 결국 인성교육도 그렇죠. 부모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긴 하나, 만일 함께 살기를 하고 있거나 옛날처럼 지금처럼 핵가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대가족의 형태라면 결국은 아이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뿐만 아니라 그렇죠.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엄마 아빠를 어느 정도 구분은 하겠으나 네. 그런 대가족 안에서 자란 아이가 그렇게까지 엄마 아빠 영향과 그 외의 가족의 영향을 딱 잘라서 분리해서 영향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 이게 좀 분리되어서 생각이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자면 핵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가족이어야 되는 거죠.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핵가족화 돼 있다 했을 때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마을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역시도 요즘에 육아 공동체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근데 막상 그거 들어가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정말 복걸복이더라고요. 네, 되게 상처받고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내 아이한테 필요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로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내 필요로 가는 건데 다들 자기 필요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런데 철학이 맞냐라는 거죠.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냥 어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다름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핵가족화 되어 있는 경우에 공동체를 만난다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부모님들끼리 먼저 아이들이 섞이기 전에 맞아요. 아이들이랑 뭉치기 전에 부모끼리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소통이 않을까.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좀 더 이제 아이들이랑 딱 이제 합쳐졌을 때 그때 또 문제점들이 또 그때 또 보이게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 건강하다는 전제, 프랑스 이야기, 이거는 사실 우리랑은 사실 맞아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대네, 그러면 좋다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결국은 우리처럼 도시에서 언스쿨링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핵가족화돼 있고 또 어떤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의 케이스가 대다수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네. 가정이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언스쿨링을 선택을 한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던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실은 공동체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망가져 있다 보니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아이를 망가뜨리는 곳이 되어 있다 보니 그걸로부터 보호하고자 우리가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린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90% 이상을 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 아이들 입장에서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도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그렇죠. 몇몇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이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배워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9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는데 저는 청소년기부터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그 비중이 9대1이 이제 8대1로 바뀌고 7대3으로 바뀌고 6대4로 바뀌고 하면서 조금씩은 더 그걸 열어줘야 되지 않나. 어렸을 때 그 부모의 그 비중이 되게 컸다면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뭐 안정감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이런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있으면서 청소년기에 이제 이 공동체에게 이제 그런 거는 그럴 것 같네요. 이 공동체, 왜냐면 부모의 비중이 적어도 부모는 이미 자기가 갖고 그죠. 있는 이 신뢰가 있기 여기에 때문에 딱 장착이 돼 있으니까 이게 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를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하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청소년기에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본격적 청소년기에 어떤 그거 돌입하기 전에 지금 네. 완전히 그 초입 단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까? 지금 시점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청소년기에는 좀 더 여행도 전보다 한 단계 더 거리를 좀 넓혀서 여행도 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가정과의 교류 같은 것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비즈니스적 미팅이라든지 회사를 만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더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좀 더 뜻이 맞고 의지도 맞고 무엇보다 철학이 맞고 방향성이 맞는 그런 가정이든 기업이든 그런 데를 만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더 깊숙하게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체란 분명히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우리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일찍부터 건강한 공동체가 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현대사회 자체가 핵가족화되면서 모두가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만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언스쿨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린아이 시기까지는 부모가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나 청소년 시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다른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제천 간대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봤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거기서 1학년이라는 표현이 중1이고 6학년이 이제 고3 나이인데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런 곳들을 보내자면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 데를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들이 언스쿨링이나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이 요즘 같은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 청소년기에 공동체적인 것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불사밴드를 만들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더 만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의 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밴드 자체가, 이 커뮤니티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아직. 맞아요. 예,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가 이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미지수고 아직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2, 3년 정도가 지났을 땐 그래도 그런 형태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가정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그런 기대는 또,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모두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한 서너 가정이라도 네. 그런 가정이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정말 많게는 저희는 뭐 진짜 딱 10가정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너무 힘들고 10가정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3년 안에 그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가정이 10가정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한 3가정 정도라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3가정만 해도 사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네. 3가정 정도가 함께 만나서 3가정이면 애가 평균적으로 둘씩이라고 보면은 6명이잖아요. 네. 예, 6명이면은 그 6명 정도만 해도 작은 한 클래스 운영처럼 오히려 더 이렇게 알차게 돌릴 수 있거든요. 10명이면 솔직히 많아요. 20명이잖아요. 네네. 10가정이면 20명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20명이면 벌써 20명을 한 클래스로 보자면 그건 많지. 학교의 구조인데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가정 정도가 됐을 때는 클래스를 3개 정도로 나눠서 그 3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뭐 A, B, C라 했을 때 이제 A, B, C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리고 A, B, A, C, 뭐 B,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클래스가 공통으로 함께 해보는 프로그램. 그러면은 한 클래스에 3가정이라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6명의 아이, 네. 두 클래스가 합쳤을 때는 12명, 세 클래스가 합쳤을 때는 이제 그 18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상이 되면 될수록 일단은 운영 자체가 이제 굉장히 헤비해지고 예, 오히려 부수적으로 필요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그게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도 청소년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잡히면 지금 이제 곧 예, 청소년이 그 아이들도 또 역시 네. 청소년기에 돌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좀 더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네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비중과 이 공동체의 비중을 이렇게 좀 쉐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다뤄야 될 이야기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예, 다뤄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조금 저희가 이게 중원부원 게 있어요. 저희도 뭐 지금 뭐 미리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자라고 짜고서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야 두 사람 생각도 아직은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저희는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카메라 켜놓고서 저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여러분이 의견도 좀 내보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꿈꾸는 부분이 방향성이 같다면 여러분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던져보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를 세팅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띄어야 가장 건강할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꺼번에 다루면 이거는 진짜 10시간짜리가 되어버리니까 다 이제 항목별로 나눠서
우리가 좀 쪼개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려면. 물론 그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공부한 것만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네. 은행 공동체처럼. 네네. 네, 그런 공동체의 케이스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부모와 공동체의 역할 비중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